지금 시장이 어둡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시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5주째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가 한편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름세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둔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둔화가 되는 속도가 빨리 되느냐 천천히 되느냐 아니면 서서히 멈추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이 멈추는 구간은 한 2-3주 안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서울의 아파트에 오름세가 둔화되지만요. 하락 둔화의 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에 가격의 상승률 자체가 0.4포인트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둔화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저는 0.12나 0.10 사이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복절이 끝나고 8월, 9월이 아마도 가장 이런 둔화폭이 최소화가 되지 않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망이 지속되고 5주째 오름세의 둔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야 될 뒷면이 뭐냐면요. 하락의 둔화폭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냥 여기에만 보고 다른 이면도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둔화의 속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작은 거래량 속에서 신고가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한 달간 20억 초과 아파트 3건 중에 2건 신고가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요. 토지를 이제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주가 걸리니까는 그것까지 포함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포함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이어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요. 호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호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제에서 이 호가가 유지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가 이런 작은 고래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면요. 원래는 수도권이 조금 강세가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비수도권이 2배 정도가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방 사람들을 지금 물려있는 분들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 지방에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갈아타고 전환해야 될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시점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가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여의도의 재건축, 그 다음에 대단지의 신규주택, 그 다음에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한 개를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7월은 송파, 용산 핵심지에 매물이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가 동시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매물은 줄어든다는 건요. 사람들이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거는 하락 요인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신고가도 일어나고 있고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하락 시장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진짜 가만히가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의 참여자로 있을 동시에 진짜 적극적인 매수자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동시에 호가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줄어든과 동시에 가격의 상승 둔화폭은 줄어들지만은 하락이 되는 둔화의 어떤 폭들도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뭐가 잘나서 이 신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7월에 매매가 3064건으로 74%가 급감했다. 이 워딩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연중 최저치라는데 잘못된 겁니다. 지금 7월의 거래량은요. 7월 1일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가 거래량의 끝이 아니라 7월 마지막 주의 사람이 7월 말일 날 거래를 하면요. 8월 30일까지의 거래량까지가 7월 거래량이 집계되는 종착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요. 과거의 통계가 완벽하게 끝났던 시점과
그 다음에 지금 중간 집계를 했던 거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진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80-90% 급감세 뚜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량의 급감세는 뚜렷한 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중간치의 결과값과 최종 결과치를 비교를 해서 잘못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3,000건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비교를 한 겁니다. 3,000건이 지금 집계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7월께 집계 중입니다. 지금 8월 초잖아요.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이게 거래량이요 4,500건에서 5,000건 사이. 뭐 5,000건 이상이 나올 수 있지만 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빨간 점선이 끄인 데 있죠? 요게 오늘 기준의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다 이렇게 했는데 요 빨간 선에 있는 거래량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7월은 3,000건, 6월은 최고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 5월은 4,000건, 4월은 3,000건. 요 시점에서 똑같이 비교를 하면은 요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하면은 1월 달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연중 최저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1월 달이 연중 최저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올 거는 4월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중 최저치가 아니라 연중 끝에서 세 번째나 두 번째가 되겠네. 그럼 최저치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하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또 절대적인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걸 비교를 해야 되냐. 서울의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0건, 5,000건이 나오는 건요. 지난 5년 정도의 거래량이 한 5,000건, 4,500건 되거든요. 그냥 평균 거래량들이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량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신문에서 큰일 났다 이런 적 없었는데 하면서 7월에 매매가 3,064건으로 저점 급감으로 연중 최저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같은 시기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고 4,500건에서 5,000건 정도가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자극적이잖아요. 이제 사라진 서울 아파트 고점 논란 그리고 매매가가 급감 연중 최저치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자극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뒤집어 보면은 다른 결과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래량은 잘 방어가 되고 있다. 이런 시장에 이렇게 호가가 안 떨어지고 가격이 방어가 되고 가격이 지금 하락장이 아니에요. 둔화장이잖아요. 근데 둔화의 폭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거의 바닥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잘 유지되는 것.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가격 하락의 둔화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 점점 바닥에 가까운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2021년도에 투자를 하신 분들. 그런데 저는 길을 잃었다라는 것 의미를 거꾸로 해석하면요. 이제 곧 길을 다시 찾아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 노원 쪽의 최고점, 그것도 세게 최고점에 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관점을 바꿔서 길을 잃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면요. 둔촌주공의 소형평수가 줍줍할 때 그거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둔촌주공이 가로균열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입지의 가치, 그 다음에 이 둔촌주공의 가치들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 균열된 부분들을 해결을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집값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강동에 싱크홀이 있었잖아요. 그 싱크홀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졌나요? 다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아이파크가 광주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집이 붕괴가 되었죠. 사망사고가 일어났죠. 그 아이파크가 지금 그때의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의 브랜드가 그때 대비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들은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관점들을
길을 새롭게 찾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원의 고점을 물린 사람이 역으로 그것들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둔촌주공에 줍줍에 과감하게 넣어가지고 지금은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접근하고 내 길을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는 방식의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항상 주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어려움의 무게들은 0g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엄청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큰 사업을 일으킨 거고요. 부동산도 고난의 길이 연속이지만요. 이 고난을 건너간 사람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고통이 가득하지만요. 그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이 자산이든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왕관들을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방향을 포기하지 마시고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좌절로 그냥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예의주시하셔서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는 관점으로 시장의 참여자로 좀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